좋았어요, 부달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망글 햄터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망글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이제 450g짜리 무궁화 세탁 비누가 아니라 그것처럼 비슷하게 생긴 베이지색의 비누 그리고 유성 매직 조각도 세트, 아트 나이프와 각종 아크릴 물감과 붓, 마지막으로 물티슈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비누를 깎고 우선 2주 전에 그려놨던 스케치를 따라서 그대로 다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게 비누에 스며들어가지고 지금 이 안쪽도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으면 깎아낼 때 좀 그런데 거참 어쩔 수 없죠. 2주 동안 방치했던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뭔가 디지털 그래픽처럼 그려졌고요. 얘가 입체로 구현됐을 때는 꼬리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옷을 입고 있어서 꼬리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저도 꼬리 없는 버전으로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면, 측면 스케치를 그려줍니다. 사실 형태 자체가 햄터랑 엄청 차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망글 햄터가 경단에 가까운 형태라면 얘는 뭔가 감자떡에 가까운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귀여워! 이거는 제 친구가 선물로 준 감자 망글 햄터인데요. 진짜 귀엽긴 한 것 같아요. 우는 거 봐. 울지 말고 나랑 잘 지내자. 날이 너무 더워. 이 식칼로 자르는 게 제일 편하다. 저는 요즘 만화를 그려서 그런지 현실 세계에서도 만화를 많이 보거든요. 어떤 만화를 많이 보냐면 어제는 어린이 도서관에 가서 팥뿌리 어린이 만화랑 보물찾기 시리즈 만화를 봤어요. 애기들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주로 다니는 도서관은 엄청 큰 중앙도서관인데 그 도서관 안에 유아 도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나이를 다 먹은 성인 여자가 딱 가니까 애기들은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책장은 제 엉덩이? 허벅지 정도까지밖에 높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귀엽고 마치 소인국 나라에 놀러간 거인 아줌마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렇게나 작은 아이들이라니 이러면서 거기서 어린이 만화를 뒤적뒤적 찾고 있는 거죠. 그러고 원하는 만화를 찾아가지고 자리에 딱 앉았더니 그 주변에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들? 그런 학부모분들이랑 애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앉아있는데 애들이 자꾸 저를 흘끗흘끗 쳐다보더라고요. 그 애들 특유의 그 경계하는 눈빛이 되게 좀 냉정한 거 아세요? 순수하게 냉정하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눈치 보였습니다. 애들 눈치 보면서 그 어린이 만화를 보고 있었어요. 보통 그 강연하시는 분들이나 학자분들 그런 교수님들이 중학교 같은 곳에 강연을 가기 되게 싫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막상 가면은 중학생 애들이 지금 눈앞에 이 사람 뭐야? 됐고 뭐 재밌는 얘기 좀 해봐.
이런 표정으로 쳐다본대요. 그래서 중학교로 강연을 가기 싫다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될 정도로 생각보다 어린아이들이 이 어른 뭐야?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눈빛이 굉장히 무섭다. 그래서 어제 그걸 느꼈어요. 아무튼 그래도 가서 읽었다. 팥뿌리 만화는 확실히 유튜브 컨텐츠를 그대로 만화 형식으로 옮겨놓은 거라 가지고 저한테는 그렇게 막 재밌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팥뿌리 영상은 재밌어서 종종 보는데 그거를 만화로 보는 거는 그렇게 저한테 매력적이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팥뿌리 컨텐츠 자체는 챌린지가 대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24시간 동안 컵라면만 먹기, 24시간 동안 일식만 먹기, 24시간 동안 한식만 먹기, 돼지고기만 먹기, 소고기만 먹기 뭐 이런 식으로 음식과 관련된 챌린지가 많은 편이거든요. 차가운 것만 먹기, 뜨거운 것만 먹기, 노란색 음식만 먹기, 빨간색 음식만 먹기, 까만색 음식만 먹기, 하얀색 음식만 먹기 이런 식으로 챌린지 형태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만화로 옮겨놓은 거다 보니까 인물이 실내에서 먹는 표현, 캐릭터의 표정 요 정도만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쉬워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열심히 읽었던 아이새우 출판사에서 나온 보물찾기 시리즈 만화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너무 재밌다. 진짜 충격적으로 재밌다. 이 나이 먹고 봐도 재밌다. 뭐가 재밌었는지는 우선 정면 이렇게 깎아줬고 측면 또 깎아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었냐면 우선 첫 번째 아무래도 세계를 배경으로 해서 이집트에서 보물찾기, 중국에서 보물찾기, 독일에서 보물찾기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나와요.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와 환경을 기반으로 한 풍부한 배경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보물찾기라고 하면은 피라미드라던가 스핑크스 같은 것들을 그림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마치 주인공처럼 직접 이집트에 간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스핑크스가 이렇게 크고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이집트인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실 외계인이 만든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직접 실감하면서 볼 수 있어요. 만화를 흥미진진해 벌써. 그리고 역사적인 문화 유적지를 다루다 보니까 그 나라에 대한 역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음식에 관한 식문화도 그 만화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림으로 볼 것들이 엄청 풍성해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소세지를 볼 수도 있고 중국의 딤섬이나 베이징 오리 요리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진시황릉의 그런 무덤의 그림도 볼 수 있고 그런 자금성 배경을 그림으로 그려진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건물도 볼 수 있고 도로도 볼 수 있고 풍경도 볼 수 있고 환경도 음식도 그 지역의 역사, 신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너무 풍성하다. 너무너무 풍성하다. 그래서 그거를 새삼 읽으면서 왜 내가 어렸을 때 그게 그렇게 대히트를 이뤘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삼. 너무 흥미로워. 너무 많아. 볼거리가 너무 풍성해. 심지어 이게 어린이 만화기 때문에 기본 상식을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만화를 다시 보면서 상식을 다룬다고 하기에는 이미 어른인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도 어린이 만화에서 배울 게 너무 많아. 아무튼 그런 새로운 상식을 어린이 만화를 보면서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볼거리는 뭐였냐면 여러분 생각보다 어린이 만화는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훈적인 내용이나 상식적인 내용도 다뤄야 되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초적인 흥미로움은 다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만화를 읽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만화를 열심히 봤던 어린이라서 알고 있어요. 누군가가 악당을 때리는 장면이 많고 뭐만 하면 때리고 악당을 발로 차고 욕하고 서로 싫어하고 잡으려고 하고 신고하려고 하고 잡아다가 경찰에 넘겨버리고 그런 과정이 꽤나 많습니다.
재밌다 이러면서 봤습니다. 예전에 코엔틴 타란티노 영화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서 어떤 인터뷰어가 코엔틴 당신의 영화는 왜 그렇게 잔인한 거죠? 왜 그렇게 폭력적인 거죠? 이러면서 어떤 여성 패널이 코엔틴 타란티노 감독에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타란티노 감독이 말하기를 왜냐하면 그게 재밌으니까! 라고 울부짖는 장면이 절로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유치하고 잔인한 장면들이 자극적이다. 왜 이렇게 됐지? 말하다 보니까. 아무튼 결론. 어린이 만화에는 의외로 폭력적인 장면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면, 측면을 잘라줬으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망고미의 형태를 꺼내줍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띠각, 띠각. 여기 팔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팔이 살짝 나왔죠?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쪽 팔, 이쪽 팔. 자, 이렇게 머리, 몸통, 팔, 다리가 나왔고 제 이 조각을 물티슈로 문질문질 표면을 다듬어 줍니다. 기본적인 조형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위에 아크릴 물감을 가지고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망그러진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베이지 색깔 피부에 이 하늘색 옷 입은 게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조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